선생님이 연출하고 구원을 쓰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별로 감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이 먼저 이렇게 딱 자리하셔서 저를 소개시켜 주실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생명의 연인 모더레이터 맡은 배우 김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지 11년째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은 해외 출품작, 해외 여성영화제 출품작들 가운데서 영화를 선정해서 변현주 감독님과 함께 이 관객분들과 같이 감상을 나누는 형식으로 스타토크를 진행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집행위원장님의 추천이기도 하고 한국 영화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창작자, 특히 한국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새로운 영화 소개하고, 또 제가 사회자 겸 질문자를 맡아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혹시나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확실히 또 혼자 이렇게 집에서 스크리너로 볼 때랑 이제 와서 영화관에서 볼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제가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연인 연출해주신 박미리 감독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특별할 게 없는데. 네, 영화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영화를 만든 감독 박민입니다. 네. 오늘 소개 간단히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감독님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 서치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독특하게 아주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미 많이 아실 텐데 우리에게 꽤 익숙한 웹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미노리의 요리조리, 또 코쿤의 귀가 빛나는 밤에, 네, 그리고 너무 웃으신 지인분들이시죠? 네, 작가님 같이 하셨던 작가님. 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후디의 요리모음집 등의 아주 유명한 웹 예능 프로그램 PD로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단편들을 여러 작품을 연출을 하시고 최근에 이 생명의 은인으로 장편 영화도 데뷔를 하게 되셨어요. 무려 각본, 감독, 편집을 다 도맡아 하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 동시에 다방면에 이렇게 활동이 가능하신가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다방면에 활약을 하고 계신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네.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혹시 뭐 원래의 목표라던가 꿈이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이제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네. 이제 20대 중반에는 어떻게 해도 기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예능 제작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게 너무 또 잘 맞았던 거예요. 너무 또 예능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어서 네. 5, 6년은 정말 그냥 영화 뭐 할 생각 없이 예능만 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좀 그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더 늦기 전에 이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한 31살에 다시 한예종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만들게 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글쎄요, 이렇게 또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은 어떻게 뭐 어떤 매체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청자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원하는 것과 또 관객분들이 영화에 원하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점은 듣고 계세요?
일단은 문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능은 정말 직접적으로 널 웃기겠어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되고 과장되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되게 직접적인 연출을 하려고 하고, 영화를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스며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좀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오래 곱씹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구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고 또 이렇게 공개하는 것까지의 그 메커니즘은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문법이 다른 것을 잊지 않고 잘 각 매체에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느리기도 하고 실행력도 있는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화 생명의 은인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도 받아보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의 은인 그 영화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뒤늦게 다시 한예종으로 입학을 전문사과 정에 입학을 하셔서 영화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은인을 처음 구상하게 되신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아, 이 이야기는 영화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처음에는 사실 이제 과제로 이제 장편 시나리오 아이템을 써오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기사 제가 모아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다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 500만 원으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 나이 또래의 아이였다면 나라면 어떻게 그걸 썼을까?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점점 생기고, 또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자립을 위한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값, 뭔가 살고 싶어서 수술비로 필요하면 또 어떨까? 그러면서 이 두 여자가 500을 두고 약간 다투는 그런 얘기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500만 원이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영화화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네. 혹시 저는 글쎄요, 간단하게 이미 영화를 보셨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보자면 인생의 자립을 준비하는 자와 반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인생을 정리하는 자의 두 인물 사이에 어떤 얽혀진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인물들을 풀어가시면서 혹시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캐릭터에 되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생명의 의미를 좀 뻔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을에 좀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좀 푸근하고 차분한 어떤 사람일 것 같은데, 거기서 아예 반대로 가보자. 약간 철부지 같기도 하고 좀 우악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라는 어떤 그 궁금증이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선미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은숙이를 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싶었어요. 되게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날 구해줬다고 하니까 그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정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아 이런 캐릭터들이 이미 너무 많이 매체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냥 무조건 좀 나쁘거나 좀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특별할까, 그냥 또래 아이들처럼 적당히 아둔한 면도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싶은 면도 있고 그런 평범한 그냥 보통의 아이로 처음에는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세정 역할을 한 김프로 배우가 굉장히 조용하지만 상대를 응시하는 눈에서 어떤 익숙치 않은 다정함을 보여줬을 때 코끝이 찡해지는 감정이라던가, 혹은 뭐 내가 혹시나 이런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불쾌하진 않을까 하는
어떤 조바심이 나는 정서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크게 어떤 연기를 막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하게 눈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송선미 선배님이 맡으신 그 은숙 역할을 보면서 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어떤 천연덕스러운 네. 뻔뻔함 같은 그런 성격을 뭐 이제 CF 삶을 결정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변했는지 네. 혹은 원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송선미 선배님만의 사랑스러움이 굉장히 중화를 시켜주면서 굉장히 이 사랑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네. 여자? 예, 그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갔던 인물은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인 현식 역할의 허정도 배우님 네. 역할이 어쩜 일부러 의도하신 거죠. 네. 그렇게까지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로. 네. 네.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영화에서 이렇게 약간의 공포감을 네. 좀 주는 저 사람 누구지? 혹시 세종이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사랑밖에 모르는 사랑스러운 남자였는데, 특히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캔디를 권하는 모습. 네. 배고프다고 해도 그 아주 조망만한 캔디를 권하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사랑스럽다 그런 감상을 하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스러운 인물들의 관계를 네.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하셨는지, 네. 어떻게 의도를 하셨는지, 이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세정이랑 은숙이는 서로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정이의 목숨을 구해준 건 은숙이지만 은숙의 마지막에 또 곁에 지켜주는 건 또 세정이이고, 또 은숙이는 정말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을 텐데 또 세정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힘이 돼서 버티고 살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서로의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또 앞으로 이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둘의 관계성을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고요. 또 은숙이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은숙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현식이란 캐릭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지지가 됐어요. 네. 네. 주변인을 보면 그 네. 사람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숙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또 아닐 거야. 그리고 저 여자도 너무 외롭지만은 않았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응원도 주고 싶은 마음에 현식이란 캐릭터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만드시면서 특별하게 뭐 배우분들과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도 이런 GV 자리 때 배우분들과 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하루도 에피소드가 없던 날이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 저예산 영화였고, 그리고 정말 우당탕탕 찍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별한 순간보다도 매일이 고난이고 서로를 싫어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도 생겼고 되게 끈끈한 이제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러면서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이제 서로에게 헤어나올 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이제 현상이 그려지는데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네. 어떤 따뜻한 관심과 이 다정한 보살핌 이런 것들은 너무 필요하지, 맞아, 너무 필요했었지라는 자각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일깨워주는 그런 따뜻함을 일깨워주는 영화였거든요.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의도하고 이 영화를 만드신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도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록 혈연으로 얽혀있지 않더라도 네. 서로 어떤 그런 다정한 보살핌 네.
해줄 수 있는 관계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가족의 의미란 네. 무엇일까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서로를 특별하게 기억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일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 사람은 영원히 끝까지 축하해주고 기려주는 것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이제 세정이가 직접적으로 다이어리를 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마지막에 육아일지를 통해서 또 은숙이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또 세정이의 모습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록과 기억 이런 것을 이 가족의 의미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이것저것 제가 궁금한 것들을 막 여쭤봤는데 혹시 오늘 영화를 감상하신 관객 여러분 중에서 감독님께 직접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여쭤보고 싶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면 손 이렇게 들고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분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깊이가 없는 질문이라 좀 죄송한데,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네. 세정이한테 은숙이가 처음에 접근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게 세정이가 살 집이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내가 얘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걸로 집 계약해서 얘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다고 하기엔 약간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세정이한테 돈 빌렸던 진짜 이유가 치료를 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마음을 바꾼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은숙이가 세정이를 찾아올 어떤 하나의 구실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너무나 보고 싶은 상대였던 세정이에게 그냥 나 너 보고 싶어서 왔어라고 할 성격이 아니고 어떤 구실이 필요하다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사실 수술비를 빌려줘라고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정이와 함께 지내보면서 세정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 돈을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먼저 이 바로 옆에 분의 질문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뒤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조금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 주제가 이제 보면서 사실 좀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게 갈 수 있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악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희망차게 끝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이제 제작하시면서 어떤 너무 짙은 성향의 악인은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이렇게 경계하신 점이 있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현실에 좀 있을 법한 인물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악인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되게 장르적으로 그냥 미친 사람, 뭐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그냥 악인을 만들어버리는 캐릭터가 너무 요즘에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이야기의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만을 위한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굳이 만들지 않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뒤에 네, 아까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보면서 초반에는 되게 많이 웃었고 후반에는 진짜 눈물을 흘렸는데 감독님께서 이거를 쭉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제일 웃었던 순간과 또 뭐 울컥하거나 울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잘 봤습니다. 사실 뭐 너무 힘들어서 매일 마음으로는 울고 있었고 왜요? 너무 이제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다른 일을 하다 갔지만 이 세상은 또 다르구나 그 느끼면서 정말 또 돈 너무 없어가지고 다 빌고 다니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아 진짜 마음이 충만해진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고생들이 별거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격려와 또 좋은 감상들을 들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열악한 제작 환경. 그렇죠. 네, 리어스나 여러 주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잘 이겨내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는 특별히 이 장면은 촬영할 때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너무 추운 겨울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서 계속 촬영을 미루다가 미룰 수가 없어서 딱 하루를 잡았는데 그때 바닷가에 갔더니 이제 바다가 얼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다도 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도와줄까? 막 이러면서 되게 좌절했는데 스태프들이 계속 더 찾아보자 해서 더 들어갔더니 또 다른 바다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부랴부랴 시간을 막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딱 이 노을이 필요했던 거라 이제 너무 짧잖아요. 그 노을이 지는 순간은 너무 급하게 막 준비해서 네. 근데 저 장면은 없으면 안 돼서 되게 힘들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을이 정말 예쁘게 연출이 됐어요. 다행히도 네, 정말 발리에 온 듯한 느낌이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먼저 여기 체크셔츠 입으신 분한테 순서대로 제가 매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떤 질문이든 좋다고 하셔서 네네. 혹시 배우님이 네네. 생명은인에 참여하셨다면 네. 어떤 역할로 좀 소화를 하고 싶고 실제로 네. 이제 참여를 하시면 어떻게 좀 다르게 소화를 하실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맡겨주시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론 그렇다고 지금 또 김푸른 배우님이나 송소민 선배님이 하셨던 연기와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막 아쉬운 부분을 연기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보지 않아서 내가 하면 이렇게 달랐을 것 같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관객분들이 뭐 제가 또 했으면 다른 걸 다르게 보셨을 테고 근데 역할은 둘 다 도전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분. 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좀 많이 가벼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은숙의 빚이 총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거랑 이제 세종이가 이제 손등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할 때 은숙이 발톱을 깎고 있었거든요. 근데 손을 닦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보면서 약간 많이 신경을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러실 수 네, 있죠. 네. 혹시 이제 잘린 컷 중에 뭐 알코올 수압으로 손을 깎았다든지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어떤 이 인물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쭤보셨어요. 네. 너무 영화를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은숙이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털털한 여자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다친 게 그냥 우선 보이니까 그냥 치료를 해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이제 은숙이가 대단한 사기꾼은 아니고 소액사기꾼이어서 뭐 최대 금액이 500인 거고 그래서 한 명에 뭐 2, 300씩 잡으면 3천 이하예요. 같습니다. 굉장히 그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요. 네.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꾼이다라고 하시네요. 네. 또, 네, 여기, 아유, 네. 정말 부끄러운 플랜카드를 들고 오시네요. 네. 지금 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질문 처음 해보는데 네네, 이게 뭐. 네, 특별히 스탠드로 네. 질문을. 네. 사실 김하중 배우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예매하고 아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화에 대해서 사실 막 크게 기대는 못했어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으면 너무 후회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영화에서 본 부분이 제가 느낀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 세정이가 이불을 살 때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것도 그냥 세정이의 죄책감의 일부 중에 하나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취향을 가질 일이 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단체 뭐 배급을 받는다거나 뭐 옷도 그냥 선배들이 주신 걸 입어야 되고 뭐 당연히 이불이나 이런 것도 이미 주어진 것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잘 모른다. 그게 고민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봐서 이제 은숙이가 세정이의 취향을 먼저 물어봐주고 너는 어떤 걸 좋아해? 라고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에게 정말 색다른 질문이었을 것 같고 또 세정이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불 가게 장면을 넣었습니다. 네, 바로 옆에 분께 말씀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 지역이 그런 어떤 예민한 지역인가 봐요. 이쪽으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뭔가 좀 사소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엔딩 크레딧을 제가 보면서 김푸른 배우님이 부르신 노래를 이거 실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약간 영화를 볼 때 음악을 좀 주목하는 타입이어서 그 음악을 선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아무래도 저희 푸른 배우님이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꼭 이 영화의 푸른이의 목소리로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푸른 배우에게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쓴 노래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 마마걸이라는 노래를 들려줬었고 너무 이 영화의 정서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푸른 배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제 마마보이, 마마걸이 사실은 이 세정이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걸 일부러 타이틀로 쓰고 거기서 이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마마걸이 되고 싶었을 텐데 엄마 같은 존재가 필요했을 텐데 하면서 이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 뒤에 네. 오늘 학교 빠지고 왔는데 이렇게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질문 2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오프닝에 타이틀 나올 때 기본 글꼴이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배우님이랑 감독님께서 만약 세정이었으면은 500만 원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게 이제 개봉 최종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그 타이틀은 디자이너분께 맡길 예정이라 아직 기본 글꼴 할 수 없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였으면은 그 5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친구랑 몇백 모아서 같이 살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자립을 준비하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자립 지원금을 같이 합쳐서 조금 더 쾌적한 데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잠깐 사실 500을 재테크로 불려서 더 좋은 곳을 가, 이런 좀 너무 티다운 티 같은 생각을 했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중간에 먼저 들으셨어가지고 우리 안경 쓰시고 검은색 상의를 입으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회사를 빠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은숙이 면을 먹는 장면이 한 2번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나왔는데, 한 번은 이제 칼국수 먹는 장면이랑 나중에 이제 짜장면 먹는 장면이 2번 나왔는데, 그 칼국수를 먹을 때는 이제 다 약간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좀 면을 추접스럽게 먹는다는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짜장면 먹을 때는 되게 좀 그냥 차분하게 먹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먹는 모습으로 그 이제 바라보는 시선에 좀 대비를 주시려고 하신 건지 하나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용 대학도 있고 한데,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갔으니까 본인도 이제 대학을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이제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건 이제 돈 때문에 그랬는지 두 가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되게 자세히 또 봐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칼국수집 장면은 조금 더 과장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제가 디렉션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다 이상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저래 싶은 그런 면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칼국수 장면을 조금 과하게 먹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원래 은숙이 먹는 스타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정이는 정말 현실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도 물론 너무 좋지만 당장 이제 돈을 빨리 벌고 싶고, 그리고 디자이너로 빨리 돼서 안정감을 찾고 싶다라는 게 이 친구의 가장 큰 목표이자 욕망이었을 것 같아서 바로 취업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안경 쓰신 남자분께 답을 먼저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봤고요.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뭔가 좀 감동을 많이 깰 것 같은데, 그 이제 은숙이가 이제 부채가 있었는데 이 부채를 생전에다 상환이 된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 뭐 이런 돈을 이제 소액들을 빌릴 때 그 이제 세정이한테는 뭐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 보여줬는데, 그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릴 때 어떤 식으로 빌렸을까요?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은숙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막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캐릭터를 이제 만들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점, 이 사람이 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았지? 좀 잘 좀 살지,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실제였다면 사실은 은숙이는 정말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영화 속 캐릭터로서 어떤 인간을 탐구해 보기 위해서 저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 여자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그 인간을 그냥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각자의 뭐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은숙이는 그 돈을 다 갚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세정이한테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인물의 성장을 좀 보여줬던 거고, 이 인물이 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곁에 있어준 사람을 남기고 갔다라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은숙이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세정이가 그 자기에게 흔하게 오지 않는 그 어떤 일말의 다정함, 그리고 이 온기를 그리워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것이 조금 더
왜곡되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운기나 다정함을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혹은 그렇게 훌륭치 않은 사람이더라도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보살핌이라든가 다정함에 그냥 내가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또 있는 거라서 세종에게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거를 더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은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중간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은숙이 세정을 2년 정도 돌봤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키우지 않고 보육원에 보낸 것이 은숙이 마지막에 다이어리에 나왔던 것처럼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서 감정적인 이유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 그 마지막 육아일지에도 적혀 있듯이 은숙이가 세정이를 키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 아이를 그냥 온전히 사랑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 되게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더라고요. 잃은 아이도 계속 생각이 났을 거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정이를 키우는 것이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감정적인 이유에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미워할 수도 없고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바로 그 밑에 네. 저희 질문하시고 감독님께서 답변 주시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 막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네, 한 번씩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보면서 은숙과 세정? 세정. 네. 세정이 약간 연결고리가 붉은색으로 좀 색감으로 표현이 됐다고 느꼈는데 붉은색 원피스나 양말이나 다이어리나 근데 그게 붉은색이 좀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약간 붉은 실이 운명을 뜻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걸 특정한 색깔로 이제 표현하신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중요한 색이자 또 상징인 비주얼이 불과 노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시련도 찾아왔지만 또 마지막에 노을 장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또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두 사건인 불과 노을 장면에서의 색깔인 레드를 또 키포인트로 좀 삼아가지고 그 소품 색깔들이 양말이나 다이어리나 그런 이불 색깔이나 여기에도 이제 레드를 넣어서 전체적인 톤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촬영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숙이가 세정이를 찾아간 이유가 진짜 돈 5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세정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간 건지 그게 궁금하고 김하중 배우님 네네. 팬인데요. 아이고, 코코합니다. 어머.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네. 근황이나 재밌게 본 영화 최근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은숙이가 세정이 찾아온 것은 그냥 부실이었고 은숙이도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세정이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야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설정으로 잡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같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되게 소소한 건데 누구한테 막 사달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막 그러니까 내 안에 변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숙이 아무래도 건강도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그 전에 딸을 잃고 혼자 이제 다른 친구의 아이를 대신 구하면서 살았던 그녀의 삶을 제가 감히 다 추측할 수 없으나 굉장히 자기 자신과 씨름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훨씬 더 갈팡질팡, 내적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세정이 이제 자립할 때가 됐고 잘 사니까 이제 내가 또 더군다나 세정이 궁금해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반대로 정말로 나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아? 라는 보상 심리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디 살아계셨어요? 아니 저는 너무 코코아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의 다음 팬카페죠. 저의 팬카페 회원 분이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혹시 오늘 어디 방송국에서 나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같이 영화 관람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생명의 연인. 네. 제가 정말 준비하면서 보기도 했고 와서 또 보고 하기도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성 영화제에 와서 이렇게 왜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특별히 음식이 있고 즐겨 입게 되는 옷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성 영화제가 제가 그렇게 오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제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 집행위원장님께서 황혜림 집행위원장님께서 우리 애지중지하는 내 새끼 같은 작품이 있다. 2023년에 우리 여성영화제에서 이렇게 기획장편 영화 기획개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상을 했던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장편 영화가 돼서 이렇게 내 새끼가 태어났다. 약간 이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작품을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정말 역시나 이래서 추천을 해주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나도 이런 무기가 필요하지 나도 다정한 손길이 그립다라고 또 느끼면서 본 영화라 전 생명의 연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역시 저의 다 지인들이에요. 내 친구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약간 웃기도 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이걸 오기 위해서 오늘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네. 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은숙이 세정을 이렇게 구해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나오고 나서 나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실상 세정의 엄마가 지금 죽은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세정의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찾으러 다시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곳에서 자기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가 그렇게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세정의 어머니이신 그 캐릭터는 그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질식을 했을 것이다. 좀 빨리 그곳에서 이제 사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사실은 그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은숙이 세정을 구하는 장면이 더 도드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네. 찍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네. 할 수가 표현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표현을 했어야 했고 네. 다 CG고 불을 낼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정말 전략적이고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정말 상업 영화처럼 뭐 더 절절한 장면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한계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더 눈물 나는 스토리였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가운데,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세정이가 따뜻함과 이제 연대를 느끼면서 초반에 이제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거나 할 때는 되게 뭐랄까 조금 생기가 없고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은숙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손님한테 말도 걸고 이렇게 좀 활발하고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역시 연대와 따뜻한 그런 걸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를 느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제 세정의 친구였던 국중 배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대학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 되게 겉으로 활발해 보이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 이제 부유한 그렇게 좀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감독님이 뭐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그 친구분은 어떻게 지나게 될지 그런 게 그리셨던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영화에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1년 후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연주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저 이제 샤넬 가방이 사실은 또 가짜였고 잘못 또 사기를 당했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저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다시 그냥 이거 가짜입니다 하고 파는 그런 어디 중고거래 사이트에 네, 있었구나. 네, 잘못 사가지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세정이랑 같이 이제 세정이 집에 와서 살게 되는 또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연주도 나름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잘 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감독님. 왜 중간에 이제 500만 원을 돌려받고 은숙이 이제 세정이 일을 갔다가 온 사이에 없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은숙이 뭔가 이 채무자들로부터 쫓겨서 나간 걸까? 혹은 그냥 세정이를 두고 자발적으로 그냥 간 걸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 은숙이가 사실 세정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았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 확실히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병수발을 들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 아이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적으로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랑 같이 다니면 같은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돈을 자기한테 쓸 것 같다. 그러니까 500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술비로 얘는 써야 된다고 주장할 것 같은 아이인 거예요. 은숙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폐를 끼치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내가 사라져야겠다. 이 돈을 보존하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지금은 내가 떠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냥 두고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저기 참모자 쓰신 우리 분께 네,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네,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여성 중심 서사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하이파이브 이재인 배우가 중심이잖아요. 그걸 5번 봤고 파과의 이혜영 배우님이 중심이잖아요. 그것도 한 10번 봤는데 생명의 은인도 극장에서 한 10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벅차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혹시 차기작 예정이 있으신지. 와.
초청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부산은 아니고 네. 전주 영화제에 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고 드디어 올 11월에 극장에서 개봉을 합니다. 네, 아마도 그냥 놔둘 리 없죠.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감독님을 영화계에서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기작을 열심히 준비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 한 번 더. 네. 또 스탠딩 퀘스천 가능하시겠어요? 네. 아이고. 네. 개봉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질문드리는데 네네. 그 개봉하신 혹시 무대 인사 생각 있으신지 배우님 너무 매력적이라서 실제로도 좀 뵙고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무대 인사나 GV를 많이 해서 최대한 관객분들 많이 만나고 싶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극장 개봉해서 또 이제 지인들과 같이 극장 찾아주시면 이제 무대에서 하는 이제 배우님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초록색 모자 쓰신 분께 나와주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많은 질문을 앞서서 다 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꽤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세정이가 빗속에 있어도 되게 추워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매트리스에 누워있는데 너무 포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하시겠지만 가장 좀 이 장면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찢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찢었다 정도는 없고 그 바닷가 장면은 이 영화를 처음 쓸 때부터 딱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 노을의 어떤 연결성과 그리고 그 이미지가 이 두 사람의 어떤 가장 따뜻하고 온전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장면이 가장 떠오르고 많은 분들의 마음에 남았으면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한 분 또 추가?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듣고 네, 여기 안경 쓰신 분께 네. 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그 배우분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송성미 배우님이 제가 드라마 촬영하는 걸 그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송성미 배우님 되게 도회적인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털털하고 또 좀 수수한 그런 느낌을 많이 내는데 혹시 그 배우님께 뭐 주문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김푸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내내 조금 밥 한 끼라도 좀 챙겨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많이 좀 피곤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배우분들께 좀 주문을 하신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정말로 이제 송선미 배우님의 새로운 얼굴을 찾고 싶어서 캐스팅을 했거든요. 선배님이 너무 예쁘시고 또 되게 전문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시장에 막 걸어다니고 되게 우악스러워도 그런 면도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선미 선배님이 원래 되게 밝으세요. 엄청 밝고 쾌활하셔서 그냥 이거를 조금만 더 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톤을 좀만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미 배우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성격 중에서 좀 극대화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푸르미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 그냥 몰입을 잘 해주고 그럼 본인이 어땠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어떤 직접적인 디렉션보다도 이 아이를 이해하는 방향을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를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스타토크에 참여를 해보면 이제 어느 사실 이렇게 GV보다도 더 아주 심도 깊은 질문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참 몰입도 있고 재밌는 영화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은인 관람하러 여기 와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참여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은인 본 이 느낌 잊지 마시고 이제 개봉 때까지 많은 응원과 또 지지 부탁드리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좋은 리뷰 많이 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 이렇게 사실 지금 영화 현실이 그렇게 쉽고 막 좋지만은 않잖아요. 근데도 이럴 때도 꿈을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발한 창의력과 또 완성도 있는 작품 이렇게 내놓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실하게 다방면에서 네, 쉬지 말고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영화제 일정이 좀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인뿐만 아니라 영화제 마지막 날까지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